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군도와 명량의 관객 동원이 대단한가 봐요. 네, 네.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명랑의 경우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데 전 좀 의아해요. 좀 대사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인터넷에도 보니까 두 편의 그 호감도가 서로 엇갈려. 어떤 사람은 네. 군도가 재밌었다고, 어떤 사람은 명량이 재밌었다 네.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네. 그런 네. 또 방학이니까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명랑은 전공 필수고 그다음에 군도는 뭐 이렇게 선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시는데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뭐 강동원을 위한 강동원의 영화가 군도다. 네, 네. 네. 악역인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는 정말 드물다. 뭐 이런 네, 평들을 네.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어요. 두 개 다 보셔야죠. 화제작이니까. 어떻게 다 봐요? 근데 저번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이거는 거의 이제 개봉관에서 내려지는 영화니까. 참, 좋은 영화도 세대 간의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다 그런 네. 건데,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를 네. 참 좋게 보셨다는 분이 많으셨는데, 네. 저는 정말 별로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젊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대의 고민이 나에게 그렇게 극심하게 그렇죠. 와닿지 네. 않는다는 네, 게. 확실히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참 어렵겠구나. 그런 네.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세대 간을 다 아우르는 공감대를 만들기라는 게 참 어렵겠다 싶어요. 네, 어렵고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대가 다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 이런 거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분화돼서 특별한 계층이 더 좋아하는 영화, 전 그런 영화가 이렇게 좋고요. 세분화되고 싶다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권해드리고 싶은 개봉작이라면 동경가족. 아, 네네네. 네. 오지 야스지로의 고전이죠. 네. 동경 이야기를 이제 다시 만들었다기보다 현 시대에 맞게 했는데 참 가슴이 잔잔해지면서 막 그랬어요. 저는 가끔씩가다 우리나라 잔인한 영화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일본 영화 중엔 정말 극도로 착한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화는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호응이 높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 잔잔한 외국 영화들은 꽤 거기도 관객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손님이 안 드는 건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운 게 흥행인 것 같은데요. 네. 해무도 최근에 네. 그 화제작 중에 네, 한편으로 큰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해무도 저는 참 잔인해서 거의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정도니까요. 네. 하여튼 참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왜 아무 의미 없이 욕으로 시작하는 데서나. 네. 근데 뭐 어차피 상업 예술이다 보니까 네. 흥행성이 전제돼야 될 거고 참 어렵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8월입니다. 네. 그래서 8월의 고래를 골랐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네, The Whales of August라는 작품인데요. 린제이 앤더슨, 영국 감독이죠. 린제이 앤더슨 감독이 맡은 연출한 1987년도 작품이고요. 네. 주연 배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영화계의 전설, 릴리언 기시, 베티 데이비스, 빈센트 프라이스 이런 대스타들이 출연한 그런 노년에 출연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릴리안 기쉬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참 대단한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에 그걸 소개하도록 네, 하고요. 네. 사실 요즘이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창녕 우포늪을 다녀왔는데 정말 다녀오셨는데 어땠어요? 극악무도하게 더웠잖아요. 네. 근데 거긴 거의 40도에 육박했어요. 네. 근데 정말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선배
언니가 살고 계셔서 네. 가게 됐는데 언니 말씀은 네. 한여름 새벽이나 해가 질 무렵에 우포늪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우포늪이 우포늪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못도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둘러봤거든요. 걷기도 하고 차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그런 오랜 세월을 견뎌온 늪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잘 보존하려고 애쓴다는 게 참 좋았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선배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름답던가요? 네, 새벽에 가거나 해질 무렵에 특히 걸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사계절이 다 다르대요. 저는 이제 템플스테이 하면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잠시 그냥 휙 둘러보는 거는 자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래 머물러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침에 있어요.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우포늪은 또 겨울에 보면 전체를 다 이렇게 무성한 잎이 지기 때문에 다 걸어 다닐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은 여름엔 또 걸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무성하니까 일부만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저는 그 제인 폰다 나오는 황금 연못에 그 물이 정말 좋았었어요.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 그렇게 이제 요새는 숲에서 비박을 하기도 하고 새벽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 좋은 뜨거운 8월인데요. 숲에서 비박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텐트를 안 치고 야외에서 자는 걸 비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돼. 네네 이렇게 가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자는 걸 비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박 캠핑을 한다고 저희 선배들이 많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8월에 가을을 감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래가 8월에 고향 앞바다를 지나가면 곧 가을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 참 낭만적이죠? 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푸른 언덕에 서서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고래떼의 이동. 이 멋진 풍경에 환호하며 계절의 변화를 가늠했던 꽃다운 시절은 갔지만 할머니가 된 지금도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만원경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고래떼의 이동을 기다립니다. 여름을 즐기고 또 추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실버무비가 8월의 고래입니다. 참 누가 그 노년의 세대를 실버 에이지라고 그랬는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뭐 예고편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줄거리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Life can never be too long. It's coming close to harvest time and the summer has almost gone. I don't know what to do about Libby. I'm afraid it's her mind. Just a touch of November in my bones. You can choose death if you like to. But life is not yet over for me. From director Lindsay Anderson comes a story of warmth and joy. A celebration of life. Life with Sarah. Just think, it's 46 years. Talking to yourself. Yes. With Libby. There is no need to make whooping every other minute. In a season when the past and the future have joined together. Can't imagine what I'd do if I retired. Now is the time to live again. Is it beautiful? Do you like it? It's lovely. I'm so glad. Love again. 네, 앞에 해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8월, 이제 추수때가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깜빡 잊어버렸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이 너무 아름답네요. 자,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메인의 미국 메인의 한적한 바닷가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벽 위에 나무로 지은 소박한 2층 집이 보여요. 나룻배가 다가오자 원피스 차림의 아가씨 3명이 달려 나와서 랜들 씨 고래를 보셨나요? 라고 외칩니다. 고래를 보았다는 아저씨 말에 새 처녀는 만원경을 들고 수평선을 응시합니다. 저 멀리 고래떼의 이동이 보입니다. 이 아련한 흑백 화면이 칼라로 바뀌면 절벽의 2층 집 앞에서 빨래를 넣는 할머니 세라가 보입니다. 세라 역할을 릴리언 기시가 맡았습니다. 랜들 씨의 배를 타고 온 마라노프 남작, 이 역할은 빈센트 프라이스가 맡았고요. 마라노프 남작이
근처에서 낚시를 하겠다며 허락을 구합니다. 세라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타박하던 동생 리비 역은 베티 데이비스가 맡았습니다. 네. 리비는 언니와 이 마라노프 남작의 대화를 들으면서 심통을 부립니다. 또한 리비는 바다가 잘 보이도록 커다란 창을 내고 싶다는 세라에게 새로운 걸 하기엔 우린 너무 늙었어 라고 일갈합니다. 네. 세라, 리비와 함께 자란 이웃의 할머니 티샤, 앤 셔던이 맡았는데요. 티샤가 방문을 해요. 네. 티샤는 까다로운 성격에 눈까지 먼 리비를 돌보느라고 종종거리는 세라 언니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네. 티샤는 세라에게 리비를 그녀의 딸인 애나에게 보내라고도 하고 집을 팔고 편하게 살라고도 합니다. 세라는 잡은 물고기를 갈무리해서 냉장고에 넣어준 마라노프 남작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리비는 낯선 사람을 초대한다고 화를 내지만 세라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꽃장식이 달린 쉬폰 드레스를 입고 저녁 식탁에 앉습니다. 세라 역시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방문한 마라노프 남자에게 무례하게 굴고 끝내 상처가 될 말을 해서 내쫓는 리비. 세라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더 이상 여동생 리비를 돌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리비는 언니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아. 애나에게 돌봐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작 그 집 수리공 조슈아가 오니까 언니와 나는 바다가 잘 보이도록 최대한 빨리 창을 만들기로 했어요. 라면서 일을 시킵니다. 네. 영국 감독 린제이 앤더슨의 1987년도 작품 8월의 고래는 데이비드 베이리의 희곡이 원작인 아주 우아하고 감동적인 실버 무비입니다. 메인의 바닷가 마을에서 성장한 자매가 남편을 각기 잃고 서로를 의지해서 살아온 15년 세월을 단 이틀로 압축해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 날은 언니 세라가 죽은 남편 필립과 결혼한 지 4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세라는 2차 대전 때 남편을 잃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인사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남편 사진을 보면서 속내를 털어놓아요. 네. 늘 당신이 지금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릴 정도로 죽은 남편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죠. 또한 세라는 고래떼가 집 앞 바닷가를 지나가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것을 확인하던 처녀 시절의 기다림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름답게 가꾸었던 정원을 보살피는 것도 언니 세라의 몫입니다. 반면에 리비는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동딸 애나는 리비를 돌보려 하지 않고요. 네. 거기다 노년의 시력을 잃어버린 리비는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네. 늙은 할머니들이 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지 알아? 봄의 연인을 위해 자리를 맡아두는 거지. 남편 매튜는 11월에 죽었어. 매튜가 죽은 달에 나도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네. 하고요. 그런가 하면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뚱뚱한 티샤는 마을의 소식통이지만 불쑥 부동산 업자를 데려와서 집을 팔라고 해서 언니 세라를 노엽게 하기도 합니다. 허리 굽혀 인사할 줄 아는 유일한 신사인 마라노프 남작은 러시아 황실 귀족 출신으로 몰락한 귀족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노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공 조슈아는 조심성 없는 할아버지지만 낙천적인 성격으로 세라 자매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네. 나르디스님이 영화 포스터 올려주셨어요. Wales of August. 네. 비박하는 모습도 네. 올려주셨네요. 저거요? 저렇게 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침낭은 정도만, 아니지만 그 정도 되는. 네, 그 정도만 하고 네. 이렇게 위에 텐트 같은 걸 덮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사도 요한님 조크 한마디 날려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박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 등등 침낭 등을 이용해서 자는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풀코님이 20대 초반에 한번 했었는데 완전히 좋았습니다. 별 속에서 잠든 느낌이라고. 네. 그 표현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 세라맘님께서 영화 얘기하실 때 세라 우리 딸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따님이 세라군요. 그렇대요. 그럼 한글 이름인가? 순수하게.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하셨다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영화 속에
그 나르디스님이 올려주신 포스터와 그 음악을 듣고 줄거리를 들으니까 정말 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슨 특별한 어떤 결론이랄까, 뭐 대단원이랄까 그런 것은 그런 아니죠. 거 전혀 없이 네. 그냥 이틀 동안에 일어난 네. 일을 그린 거예요. 8월의 고래는 5명의 전설적인 베테랑 연기자 연기 앙상블이 돋보이는 영화예요. 무성영화 시대부터의 스타인 릴리언 기시는 8월의 고래 출연 당시 나이가 93살이었습니다. 영화 대단하네요. 역사상 최고령 여성 주연 배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직도 드라이빙 깨지지 않아. 미스테이지인가 거기 나왔던 거기보다 배우 누구죠? 네. 고은 예쁘장한 분이셨죠? 할머니. 네, 네. 네. 그분보다 그분도 참 오래했죠. 더 이분이 올해 나이가 많은 채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영화 역사와 함께, 영화가 탄생한 시기와 함께 활동을 했던 그런 배우거든요. 네. 1987년에 내셔널 보드 오브 리뷰에서 8월의 고래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밝고 건강한 아가씨에서 자애로운 할머니로 늙어간 릴리안 기시는 네. 8월의 고래를 유작으로 남기고 네. 93년 100살의 눈을 감았습니다. 100살에. 네. 국가의 탄생, 사냥꾼의 밤, 인톨러런스 뭐 이런 영화들에 출연했던 그런 배우인데요. 네. 8월의 고래의 제작자인 마이크 카플라는 가족 일로 로드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트리니티 레퍼터리 컴퍼니의 연극 8월의 고래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수년 전에 1967년도 작품인 더 코미디안을 통해서 릴리안 기시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된 캐플라는 1912년부터 영화계에서 일해온 미국 영화의 첫 번째 숙녀인 릴리언 기시를 젊은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즉시 릴리언 기시에게 8월의 고래의 언니 사라 역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제작을 맡았기 때문에 1988년 은퇴연구재단이 제작자인 마이크 카플란에게 현명한 올빼미상을 수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한 분들을 영화 네. 속으로 모셔온 것을 아마 네. 기리는 뜻에서 상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여동생 역할, 좀 심술궂은 여동생 역할을 맡은 베티 데이비스는 마돈나의 히트곡 보그와 킴 칸슬의 히트곡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에도 언급되었던 헐리우드의 여왕이죠. 그러니까 그 눈이 그렇게 아름답나요?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라는 노래까지 나왔어요. 저는요, 좀 이렇게 좀 표독스러운 인상을 네.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한 게 전 좀 그때도 납득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눈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미국 네. 사람들은 칭찬을 네, 많이 네. 해요. 상대를 꿰뚫어보는 강렬한 눈빛이긴 하거든요. 너무 강인하다 밑에서 좀 표독스러운 여인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여자가 보는 거하고 남자가 보는 거하고 달랐나? 베티 데이비스는 8월의 고래 이후 위키드 스텝마더를 찍고 1989년에 81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베티 데이비스가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이룬 업적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이브의 모든 것 같은 훌륭한 고전에도 많이 출연을 했지만 네. 당시 스튜디오가 이렇게 막 횡포를 부릴 때 네. 출연하고 싶지 않으면 출연하고 싶지 않게 네. 그렇게 네. 여장부답게 그런 일을 네. 개척을 했기 때문에 네. 홀리우드 영화사에서 배우의 입지를 높인 그런 아주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네. 릴리언 기시와 베티 데이비스가 생전에 남긴 작품 수는 각각 119편이나 돼요. 각각 대단하죠. 100편이 넘게 출연을 한 거예요. 네. 평생 동안 영화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20살부터 했다 네. 하더라도 80년에 100편이면은 완전 참 1년에 꾸준히 네. 한 편 이상을 찍었다는 얘기죠. 네. 린제이 앤더슨 감독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릴리언 기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미스 기시, 당신은 나한테 완벽한 클로즈업을 선물했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티 데이비스가 옆에 있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녀는 나를 흉내내곤 했으니까요. 어우, 무서워. 이처럼 두 스타는 자매 역으로 출연했음에도 그리 네. 가까워지지 못했고 영화가 상업적인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제도 이 전설적인 두 스타의 그 네. 노년 출연작을 외면했습니다. 나르디스님이 릴리언 기시 하고, 젊었을 때 사진 올려주는데 무슨 그다음, 그 유럽의 그 유화 속에 나오는 네. 그런 사진, 그림의 여인 같아요. 네, 그리고 베티 데이비스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두 스타는 자매 역으로 출연했지만 그렇게 네. 안 가까워졌는데 네. 원작 연극과는 달리 영화는 비슷한 연배의 노령 캐릭터로 사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미 너무 나이가 많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도중 하차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했던 배우들로는 바바라 스태닉이라든가 프레드 아스테어, 캐서린 헵번, 존 길버드 네. 뭐 이런 대스타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베티 데이비스와 릴리안 기시도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할 뻔했지만 끝까지 촬영을 끝냈습니다. 네. 이 지금 나르디스님이 베티 데이비스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저는 그 시대에도 아름다운, 지금 봐도 아름다운데 옥선희 씨는 악역만 주로 맡아서 별로 좋게 기억되지 네. 않는다고 베티 데이비스는 얘기하시네요. 항상 나쁜 악녀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네. 좀 무서운 여배우 네. 이렇게 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그 사이가 안 좋았다. 영화 출연하면서도 네. 그 나이에도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여자 둘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말 들었는데요. 이렇게 노년에 이르렀다고 굳이 이렇게 성격을 누그러뜨리거나 친한 척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난 그런 말을 그 어떤 일본 여성 작가가 쓴 그런 글을 봤는데. 그게요. 네. 너무 노력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생각인데 자신하고 맞는 사람하고 이게 조금 이제 그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거하고는 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너무 애쓰고 맞추는 것보다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영화가 뭐 워낙 잔잔하고 실제로 네. 보셔야 되는 영화라서 자꾸 네. 배우와 감독 이야기를 네. 하게 되는데요. 네. 빈센트 프라이스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라노프 남작으로 출연한 그 빈센트 프라이스는 저예산의 공포영화 스타였어요. 그래서 막 그래요? 무서운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네. 말년에 8월의 고래로 드라마 배우로서도 재능이 있구나 네, 하는 걸 네. 알렸고요. 네. 베티 데이비스하고는 빈센트 프라이스는 옛날에 한번 공연했었던 적이 있는데 48년 만에 스크린에서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앤 서던은 아카데미 이 영화로 유일하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작이고요. 이 네. 8월의 고래가 앤 서던의 처녀 시절을 연기한 그 티샤 스털링은 앤 서던의 친딸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릴리안 기시와 베티 데이비스의 처녀 시절은 각각 메리 스탠버겐과 마가렛 라드가 맡았는데요. 저는 메리 스탠버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비음이 섞인 네. 그런 음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배우입니다. 네. 감독 린제이 앤더슨은 199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영국의 사실주의 전통을 되살린 프리시네마의 기수로 이프라든가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등을 연출했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고민한 다소 어둡고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네. 그래서 8월의 고래가 의외로 여겨질 수 있지만 노년의 삶을 다소 밝게 표현했다 뿐 평생 추구한 주제와 그리 동떨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8월의 고래는 배우, 제작자, 작가이기도 했던 린제이 앤더슨의 말년 대표작으로 1987년 칸느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영화 속의 배경을 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메인의 네. 바닷가. 네. 그래서 원작자 데이비드 베리, 그리고 감독 린제이 앤더슨, 촬영 감독 마이크 프레시는 로케이션지를 찾아서 수상 택시를 타고 뭐 섬들을 계속 찾아다녔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원작자인 데이비드 베리 가족의 별장이 있는 메인의 클리프트 섬과 포틀랜드 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10월에 뉴욕에서 시사회를 마친 후에 원작자 데이비드 베리와 제작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인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시사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촬영지에서요. 네. 네. 그리고 아름다운 바닷가 풍광에 곁들여진 네. 알란 프라이스의 잔잔한 음악까지 8월의 고래는 이렇다 할 사건 없이 노년의 삶을 응시하는 것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8월의 고래는 유독 국내에서는 개봉을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개봉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4년 동안 상영을 했다 그래요. 참, 일본에서는 이 독특한 영화에 대한 네.
그런 애호가들이 어느 정도 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옛날에 동경에 갔을 때 참 부러웠던 게 작은 그 아트 영화관 같은 데는 이렇게 혼자서 표도 받고 혼자서 상영도 해주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약하게 그렇게 해서 상영되는 작은 극장이 참 많더라고요. 원작자 데이비드 베리는 1987년 도쿄에서의 영화 개봉 후에 일본에서 무대극을 올리는데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의 러시아나 그리스, 영국 등에서의 무대극에도 원작자 베리가 직접 가서 연출을 맡았는데요. 국내에서는 그러지는 못했고 그냥 연극으로만 한번 상영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소개하신 영화를 우리 청취자께서 그 다운받아 보려고 하니까 악성 그것이 자꾸 뜨더라고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DVD가 있으니까 DVD로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DVD를 어디서 빌려요? 그러니까 DVD를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죠. 중고 DVD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데는 없어요? 요새는 DVD 빌려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다 DVD 사요? 없으면 그거 다 사서 어떡해. 나중에 이제 국가기관에 이렇게 기증하면 되죠. 그러면 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블로그에도 막 이 영화 보고 싶은데 뭐 다운받는 곳 아세요? 뭐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한 번도 영화를 다운받아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컴퓨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버그 같은 게 생길까봐 그렇게 안 하고 항상 DVD로만 봅니다. 그걸 항상 사요. 사거나 뭐 아니면은 요새는 도서관에서 다 빌려줘요, 참. 어디서 빌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정독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빌리는데. 이런 DVD가 다 있어요? 오호. 우리 정독은 국내 최고. 우리 동네 정독은 최고입니다. 빈센트 프라이스 사진도 누가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잘생겼군요. 어디 봅시다. 고전 미남. DVD가 있었구나. 감사하다고 지금. 플리푸도님 쓰셨고요. 역시 나르디스님이 올려 빈센트 프라이스. 제가 이 사람 많이 본 배우네요, 진짜. 공포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을 들고 있나? 그런 사진이네요. 무슨 목사님 역으로 나왔나? 아줌님,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 들어서 권력욕을 놓지 못하는 추한 사람이 많아서 더욱 대비되는 영화 같습니다. 하셨고요. 혹시 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3주 후에 한석규 주연 유영길 촬영감독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해주시지 않을까. 제가 우리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8월의 크리스마스예요. 예언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잊지 말자 세월호님은 김장훈 씨가 8월 4일 오후 2시부터 세월호 진상규명 단식 시작한다고 공지 올려주셨습니다. 의식 있는 공인들에 대한 칭찬, 아름다운 청년이란 닉네임 그분이 올려주셨고요. 세라맘님은 시청광장에서 노래 못하고 울먹이던 모습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단식을 시작한다니 더욱더 가슴 아프고요. 잊지 말자 세월호님께서는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 제보받는다는 인증샷을 올려주셨습니다. 반드시 화면을 캡처해서 같이 보내달라고 세월 리포트 그 다음에 gmail.com입니다. 한번 저희 게시판에 사진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장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화 이야기 마치 아름다운 그 시골 가서 휴가를 같이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할머니들과 듭니다. 같이. 할머니들과 평화롭죠. 그리고 항상 제가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다 DVD로 출시된 것이니까요.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정독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고 그럼 며칠 보통 기한으로 빌려주나요? 2주 빌려주시더라고요. 2주.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요즘은 DVD, 디지털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서 혹시 정보가 될 수 있는지, 서울에서 정독 말고 또 그런. 웬만한 도서관들은 조그맣게 남산 도서관도 있고 다 DVD실이 있어요. 그래서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서관 안에도 혼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볼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서 만일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도 그런 디지털실 마련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청원을 넣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 오늘 옥선희 씨가, 영화. 고래가 지나가면 가을이 온다. 8월의 고래. 네. 네. 우리도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됐습니다. 이미.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